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실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까에 대한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보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 주여서 밀착해서 오늘 SK 하이닉스 그리고 목요일인가 내일인가요? 삼성전자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죠. 네. 전자 나오고 그다음에 금요일쯤에 또 방송 좀 녹음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중요해서 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요즘 자꾸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잘 얘기 안 하는 게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그냥 좀 오해들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남현이나 저나 이 반도체 사이클을 많이 봤었잖아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제 뭘 우리가 SK 하이닉스에서 보고 싶은 건 실적은 좋다. 네. 잘 나올 거고 잘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순간에가 막 물량을 늘리다가 반도체 가격이 딱 꺾이는 순간이 왔을 때는 이미 굉장히 주가는 그때는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가격이 그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긴 오죠. 언제 오느냐가 문제죠. 그렇게 줄 알았지 원래니까 오는 것 같죠. 다가오는 것 같지 지금. 자, 최근에 행태들을 이제 제조사들이 공급량을 늘리는 속도가 증가시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수요가 좋아서 출하를 늘리는데 이베스는 자꾸 저걸 갖고서 안 좋게 얘기하냐 이 얘기들을 많이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이클이 보통 그러면서 이렇게 전환되니까 이게 이제 항상 그 기대치 대비 좋으냐 나쁘냐를 저희가 판단을 하잖아요. 이제 공급 증가가 기대치보다 좋으면 물론 이제 수요가 좋아서 많이 이제 출하가 는 건데 그 기대치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게 반대로 변곡점이 또 항상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늘면서 이게 수급이 약간 그 얼그러지면서 가격이 이제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이제 투자자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왜 하이닉스 실제에서 그런 걸 보니 하이닉스 그냥 숫자 잘 나왔고 뭐 딱 보니까 3분기도 출하 늘릴 것 같고 뭐 이런 네. 분위기인데 왜 그러냐 하는 생각이 드시니까 그 데이터 보면서 얘기 좀 합시다. SK 하이닉스 오늘 아침 나온 자료예요. 예. 네네. 다른 것보다 그냥 표 2번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다지 뭐. 예. 2분기 실적인데요. 저희가 2조 7천을 추정을 했는데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중에 특이한 거는 위에 보시면 빗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하 증가율을 의미하는 건데 2분기에 디램 빗그로스가 4%, 낸드가 3%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원래 기존의 가이던스가 디램 같은 경우는 로싱글, 낸드 같은 경우는 플랫이었어요. 큐어크 플랫이었는데 회사 측 가이던스보다 출하량이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수요가 세서 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수요가 좋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렸고 공급을 늘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간의 그 출하 증가율이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분기로 이제 가시면 3분기에 출하량 증가 가이던스가 얼마냐면 디램 같은 경우는 로싱글 플러스 낸드는 하이틴 플러스예요. 이제 저희가 영어 쓰면 잘 모르세요. 네, 그게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낮은 한 자릿수, 낸드 같은 경우는 높은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몇 프로씩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3분기에 디램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 측 가이던스를 따랐어요.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회사 측 가이던스보다 좀 좋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시장의 수요가 좋아서 공급량을 늘리는데 공급량을 늘리는 속도가 기대보다 빨라지면 올해 연간 출하량이 이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연간 출하량이 어떻게 변했냐라고 보면 2021년에 디램 빗그로스가 21%로 저희는 추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연초만 해도 10% 후반 이렇게 됐었던 거거든요. 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4월부터 커버리지를 시작을 해서 그때도 이제 이 숫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시장의 추정치들은 30% 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번 실적 발표 때 하이닉스가 언급한 게 있는데 시장의 빗그로스가 디램 같은 경우는 20% 정도, 낸드 같은 경우는 30% 후반 정도 시장이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같이 언급한 게 이게 연초보다 기대치가 높아진 거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하이닉스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면 시장보다 더 높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 주의가 있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예. 지위가 있는 애들이 공급량을 더 높게 한다는 거는 점유율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공급량이 우리가 기대보다 더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버 서플라이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는 하이닉스만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삼성전자도 똑같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 날 삼성전자의 컨퍼런스를 들어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지난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2분기에 디램과 낸드 빗그로스가 이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공급량이 큰 폭으로 상회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연간 공급 증가율, 삼성전자가 올해 디램을 공급 증가율을 계산을 해보면 20% 후반대가 나와요. 그럼 이제 시장 빗그로스가 20%인데 삼성전자는 거의 30% 가까이 출하를 한다라면 이제 넘버원 공급자가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은 한 20%인데 전자가 훨씬 많이 늘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전략이 너무 보이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가격 예측들도 다 바뀔 확률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SP 추정치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분기별로. 사실 이제 4분기에도 일부 소폭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디램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3분기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시장의 예상치들이 지금 4분기까지 상승을 한다라는 것에서 점점 이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디램 익스체인지도 그렇고 뭐 불과 연초만 내년 상반기까지도 가격 상승 이어질 수 있단 말도 있었거든요. 네, 그건 조금 오버한 것 같고요. 오버였지만 너무 그때 막 10만, 12만 원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근데 4분기 정도였는데 이게 땡겨진다면 굉장히 그런 거죠. 지금 걱정은. 예, 뭐 시점이 땡겨질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4분기까지 가격 상승이 일어날 거야라고 지난번 보고서 인셉스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폭은 좀 줄어들 거야라고 같이 말씀을 폭이 드렸어요. 줄어도 문제구나. 그렇죠. 예,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거는 언젠가는 이게 꺾인다는 이제 거니까. 번거로움이 생긴다라는 의미니까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흐름들을 이제 주가는 가격의 흐름에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 그렇죠. 이제 가격의 흐름을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한데 가격을 예측하려고 하다 보니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보다 중요한 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공급을 더 많이 늘리고 있다. 출하를 늘리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예. 근데 여기서 반문이 그렇게 우리가 나름 오래 잘 해왔다 봐요 우리가 네. 이거를. 근데 밸류에이션이 좀 이제 그 남이원 자료 보면 네,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졌죠. 주가가 조정받으니까. 저번에는 내 연초에는 이거 안 돼. 막 정말 어디 가면 막 심하게까지 이게 전자 팔아서 딴 거 사라. 맨날 이게 내 레파토리였는데 네네. 내려왔는데 또 고민이 여기 생긴 게 그러면 여기서 네. 사실 난 내심 여기서는 한번 돌아선다고 마이코를 하고 싶은데 네. 문제는 가격이 꺾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네. 잘해야 트레이딩 바인데 보통 트레이딩 이런 저희 시크리칼 요소가 있는 기업들의 트레이딩 바인 되게 어렵거든. 무슨 어렵죠. 말인지 아시죠? 네, 이게 네. 타이밍 약간 엇박자 나면 이거 네. 골 때리는 거니까. 10% 먹으려고 하다가 20% 그쵸. 손실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7만 뭐 8만 원 깨졌으니까 8만 뭐 7만 7천 원, 6천 원, 5천 원 샀다. 네. 그래서 네. 8만 5천 원, 9천 원에 판다. 이거가 지금 콜을 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네, 네. 전자 기준으로.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트레이딩 하려면 진작에 주가가 좀 올랐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원래 실적 전에 이 정도 숫자 나오면 올라줘야 돼. 왜 이러냐는 거예요. 저 도대체 우리가 안 좋게 본 분이 있지만 이것 때문인가? 아니면 전자 같은 경우는 혹시
IM 사업부에도 혹시 문제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야, 난 혼자서 지금. 네네. 이거는 뭐 다음 가이드 우리가 콩콜 들어봐야 알겠지만 하이닉스만 딱 놓고 봐도 어제 숫자가 이 정도면 네. 그래도 플러스 나와줘야 되는 타임 아니었나는 거지. 그렇죠. 예. 어. 하이닉스 컨퍼런스에서는 좋은 얘기들만 막 장밋빛 나도 얘기들로 들었어요. 이제 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가 하반기에도 상당히 스트롱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가는 이제 하락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끝났죠. 하이닉스는 콩콜이 계속 그래 왔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렇지 않나요? 3전은 약간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번에 이번에는 이제 상당히 좀 좋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이라도 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뭔가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 불과 그래도 꼭지 치고서 그래도 뭐 용인할 수 있는 레벨에 좀 와 있어가지고 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 오브님 한번 설명해 줘요. 뭐 이제 차트 그림 이제 PBR 밴드 저는 PBR 밸류를 그렇죠. 더 선호를 하는데 평균적인 수준 정도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3분기 실적도 개선이 될 거고 4분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다만 여기서 주가는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전고점을 뚫고 세게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수급의 변화 이에 따른 가격의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만약에 가격의 변곡점이 생긴다 그러면은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니 이런 우려들 때문에 크게 상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 뭐 트레이딩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섹터 쪽으로 더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 근데 네. 또 하나 이런 말들 하더라고. 아유 뭐 최종 없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네. 중소형 IT주들은 괜찮잖냐. 뭐 이런 논리들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대형주가 안 가고 시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중소형주로 눈이 가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번에 한번 이제 소재 장비보다는 소재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재도 여러 가지 소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테크 안에서 좀 큰 테코피안가 말해주셨는데 네, 좋았더라고. 네, 큰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버티고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OLED 관련돼 있는 소재 그리고 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소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소재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밸류 말씀드린 한번 봤어? 내가 진짜 아니 지금 뭐 얘기하라고 내가 맨날 우리 중성 우리 전략 신종호 팀장도 네. 스타일보다는 사이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리스트 좀 만들어서 달라가면 주거든요. 근데 그 업데이트를 해보고서 밸류에이션이 솔직히 만만치가 않아요. 이 정도 와주면 좋겠다는 단가를 다 와버렸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는 순서로 봤던 거예요. 저는 네. 사실은 하이닉스를 다시 사고 전자를 다시 산 타임인가? 네. 섹터 담당자한테 궁금했던 거는 야 이 타임인데 어제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연간 YTD로 마이너스 나버리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시장이 크게 이제 개선이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이제 가겠지. 네, 수급이 몰려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 시장이 계속 안 좋으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빼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남이현은 펀드 매니저 출신이시니까 네. 제가 아침 모닝 미팅인데도 실질적으로 지금 뭘 봐야 되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위안화 내가 말하는 논리가 그렇죠. 네. 타당하지 않아요. 저는 위안화가 왜 이러냐는 네. 거죠. 최근에 도대체.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위안화도 지금 이렇게 약세가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이제 성장주에 대한 베팅들이 그렇게 공격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계속 요즘 미국 증시 보고서 아침에 포지션 청하는 사람 바보다. 네. 그냥 미국은 지금 모든 자산이 다 선호하는. 그러니까 네, 네. 저희 테이퍼링 2013년도 그렇고 보통 앞두고서 미국으로 자금 쏠리고 나머지 약한 고리가 막 흔들리는데 내 약한 고리가 중국일 줄 몰랐다고 내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엉뚱한 곳에서 이래버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최근에 발생한 행태들을 보고서 2019년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트럼프 때문에 맞아요. 예. 반도체 사이클이 2018년도 좋았거든. 17, 18이 괜찮았잖아. 17년 꼭지 17년 말에 꼭지하고 18년부터 이제 하락 사이클이었는데 2019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최근에 애플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출하량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2019년에 떨어졌어요. 사실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5년을 정점 찍고 계속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제 2020년 이후에 최근에 2021년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게 있는 상황을 보면은 출하량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테크 입장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가 되면 수요 측면에서도 그닥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잘 되겠죠. 이제 오늘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우리는 이제 계속 요즘 핵심 내용은 미국 증시나 달러 보지 말고 이머징 네. 유출입과 위안화를 봐야 된다 말을 해왔는데 위안화가 생각보다 더 저래버려서 좀 고민스럽잖아요. 하여튼 그거는 매크로한 얘기고 뭐냐 남 의원이 원래 매니저 출신이어서 같이 얘기를 했던 거고 한에서 결론을 좀 내준다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결국 삼성전자의 그 3분기 출하량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든 가격이 만약 그 올라가는 속도가 4분기에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소위 이런 시크릿컬적 요소가 반도체에 있다 보니까 오버서플라이 이슈가 당겨질 수 있다는 고민을 할 거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꼭 아셨어야만 좋겠는 내용이에요. 왜 호들갑을 떠냐들 하시는데 네. 반도체 가격 꺾였을 때 반도체 담당자로서 참 그때부터 하락이 심하지 않았나요? 반도체 가격이 꺾이면 네,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은 하락을 그러니까 꺾인다 안 꺾인다가 아니라 그게 다가온다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반도체 가격이 한 번씩 꺾입니다. 네, 그렇죠. 이쪽을 많이 써도 꺾여요. 네. 이걸 사용을 많이 해도 네.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반도체 많이 쓸 건데 왜 저러냐 하시는데 희한하게도 꺾입니다. 네. 근데 그 시기가 빨라질까봐 네. 그 고민이 지금 담아있는데 그게 빨라지지 않는다면 되는데 왜 빨라진다고 자꾸 얘기하나요? 출하가 느니까. 그렇죠. 이렇게 공급이 이해하면 증가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이해하시겠지. 뭐 더 이걸 막 어렵게 무슨 뭐 4차 산업혁명, 무형제 온갖 얘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실적으로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이거기 때문에 스토리텔링보다는 실제 투자에서 뭘 중시하냐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저희들의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하셨다면 반도체 투자하실 때 꼭 잊지 마십시오. 그 사이클을 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를 주시해서 다들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떻게 말할지가 궁금한데 나 대략 그려지는데 전자도 이렇게 네. 뭐 그렇지 않아 솔직히. 일단 출하량 가이던스는 조금 보수적으로 맞아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하이닉스 보고서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회사 측 가이던스보다는 저희는 출하량이 더 많이 나올 거다 맞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전자는 또 하나는 IM 사업부 쪽 얘기들도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3분기 IM 사업부의 실적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3분기에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IM 사업부의 신규 스마트폰, 폴더블 폰하고 뭐 플립 시리즈들이 출시가 돼요. 이게 셀인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3분기 말 정도에 대해서 실제로 셀스루가 어떻게 판매를 연결이 했는지 셀인 수요가 셀스루를 어떻게 연결이 했는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는지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뭐 최대한 이 정도는 쉽게 설명해 드린 거겠죠? 네. 우리 말만 답은 아니고. 그러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많은 분들이 좀 이익이 좋아지는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저러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일일이 다 답변 드릴 수는 없고 이거를 뭐 또 뭐 어디 세미나 하듯이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네. 이런 상황입니다. 예, 마무리.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 아까 저 GDP 나왔지만 어제 미국, 한국의 GDP 보시면 수출 기여도가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이전에 떨어져. 네. 내가
이게 희한하단 말이에요. 이게 비슷한 게 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